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림 기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2024년도 설날 명절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4일째네요. 월요일입니다. 앞에 웬 난데없는 그 포스터가 보이시죠, 여러분? 소풍입니다. 소풍. 영화를 명절에 봤습니다. 명절에 영화 보면 촌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촌놈이거든요. 고향이 강원도 저 깡천 홍천이라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홍천서도 한참을 가야 되는 면 단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들하고 이제 영화를 초등학교 때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막 이제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서 이제 원주 그 중소도시로 이사 와서 원주에 오니까 이제 원주 극장이라는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극장이. 거기에 이제 외삼촌 네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옛날에 이제 우리 외삼촌들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촌사람들이라고, 촌놈이라고. 근데 여전히 제가 촌티를 내고 다녔네요. 우리 아내와 같이 소풍이라는 영화를 명절에 보았습니다. 이 이제 소풍에 이제 나타난 로케이션, 그 배경이 된 영화의 배경이 된 장면에서 자연이 숲이 그리고 식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사겸사 다른 얘기도 주저주절 할 겸 이 소풍 영화와 수목학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소풍의 주인공은 앞에 포스터에 보이는 분들처럼 나오는 분들처럼 세 분입니다.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인 남운희 배우님 선생님이시죠.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김영옥 배우님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박근형 배우님입니다. 이상하게 그 우연의 일치랄까요? 제가 이제 TV에서 TVN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능으로 봐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이 회장님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회장님네 사람들인데 그 회장님네 사람들 프로그램은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고 국민적으로 국민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전원일기를 모태로 한 출연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회장님네 사람들 최불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그런 예능 방송을 요새도 계속 이제 찍고 있는데 거기에 앞에 포스터 소풍 포스터에 보이시는 세 분이 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또 어떻게 우연히 이 소풍이라는 영화에 세 분이 다 주인공으로 나와서 우연이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소풍은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남은희 배우님께서 서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이제 영화의 이제 초반기에 아들 유승우 배우 아들이 이제 사업가인데 사업을 무슨 체인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그 부도가 날 지경에 돼 있고 어렵고 그래서 그 며느리 남은희 며느리 여기 가운데 있는 김영옥 씨하고 남은희 씨는 경상남도 남해로 예상되는 남해로 예상되는 그 친구죠. 친구이자 두 분은 이제 사돈관계로 영화상 나옵니다. 근데 그 김영옥 씨의 딸내미 남은희 씨의 며느리와 아들인 유승우 씨가 이제 체인점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 엄마가 그동안에 배우 유승우가 사업을 자꾸 실패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이런 것을 서서히 이제 상실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유승우가 이제 체인점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해오겠다 막 그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남은희 씨의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손 한쪽을 보여주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죠. 흥분하거나 그러게 되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 평론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하죠. 치매는 아니고 파킨슨 병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극 중에서는 70대 후반, 80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연도를 보면 이분들이 16살 때, 그러니까 경남 남해의 어느 16살이니까 중3이라든가 뭐 고1 그 정도일 때 60년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60을 하게 되면 76세 정도로 나오는 거죠. 실제 이 나문희 선생님, 김용호 선생님, 그리고 박근영 선생님 다 80대 중반, 뭐 초반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5, 6살 정도 다운시켜서 70대 후반 정도에서 극중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문희 배우님이 연세도 있고 아들한테 사업이 계속 망해서 집안에 서울에 가서 악착같이 남해에서 서울 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갖고 쌓아오는 재산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다 아들이 사업하면서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팔고 이제 집 한 채만 남은 상황에서 그 나문희 배우가 이제 고향인 경상남도 남해 사돈이 있는 김용옥 씨네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가서 사돈이자 친구인 김용옥 씨를 이제 만나갖고 이제 둘이서 무슨 남해의 마을회관 같은데 동네 사람들 마을회관이 아니라 동네 노인네들 모임을 하는 무슨 횟집의 영화의 로케이션의 장소가 횟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 나문희 씨가 이제 어느 조그마한 국밥집인가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 박근영 씨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막걸리를 배달을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문희 씨가 한쪽 귀퉁이에서 상에서 국밥을 먹고 있다가 여기 막걸리 한 병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갖다 주지 않고 이 박근영이 내가 갖다 드릴게 이러면서 막걸리 한 병을 갖다가 나문희 씨 책상에 놓는데 보는 순간 박근영 씨가 나문희 씨를 알아보는 겁니다. 너 누구 아니냐? 극중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 누구 아니냐? 이러면서 남해 어딘가에서 학교 다닐 때 박근영 씨가 나문희 씨를 좋아한 짝사랑한 그런 사람을 식당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문희 씨도 이제 박근영 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상에서는 박근영 씨가 나문희 씨를 좋아한 그런 옛날에 좋아한 그런 관계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박근영 씨가 나문희 씨하고 이제 서로 경남 남해에서 이제 어릴 적에 친구 사이였다. 그래서 이제 이 김용옥 씨 보이는 평상은 김용옥 씨 그 남해 시골집의 평상에서 세 분이 막걸리를 갖다가 이제 짠을 해놓은 건데 광경인데 박근영 씨하고 나문희 씨가 이렇게 뭐랄까 요새 말로 뭐 썸을 탄다랄까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가깝게 막걸리 잔을 건배하는데 가운데 김용욱 씨 친구인 김용욱 씨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박근영 씨하고 김용욱 씨 배우님 그 등 뒤로 보이는 나지막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타고 올라간 식물이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 덩굴. 자, 산림기사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죠. 담쟁이 덩굴은 우리 조림학에서 덩굴류 중에 한 식물입니다. 덩굴류가 나무를 수간을 감고 올라가서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고사시키는 식물인데 담쟁이 덩굴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칡덩굴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달의 덩굴이 대표적입니다. 달의 덩굴은 굵기가 크고 길이도 길기 때문에 낙엽송 같은 대경목들, 뭐 수고가 20m 그리고
직경이 40까지 되는 나무를 달의 덩굴이 쪼여서 그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자, 덩굴류 제거 작업 방법,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산림유사시험에 나오죠. 제가 약간 좀 피딱소를 탔는데요. 공부를 해야죠. 오른쪽에 낮게 한 키가 한 60cm 커 있고, 오른쪽에 노란 꽃이 보입니다. 그 식물은 무엇일까요?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피는데요. 남해도 지금 남해도 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해안 바닷가이기 때문에 유채꽃이 피는 범위가 많죠. 심지어는 경기도 파주도 유채꽃을 갖다가 공원에 심어서 3월달에 축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낮은 식물은 유채꽃입니다. 지금 이제 2월달부터 3월까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유채꽃이 상당히 많이 펴 있죠. 제가 과거에 산림청에 근무할 때 우수공무원 가족 동반 여행 그래갖고 보너스로 제주도에 갔는데 정방폭포 쪽으로 가다가 유채꽃이 있어서 내려서 이제 사진 찍고 우리 아내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오른쪽 밑에 노랗게 핀 꽃이 유채꽃입니다. 두 분이 이제 박근영 배우하고 남은희 배우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김영욱 씨 시골집 평상에서 건배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영화 소풍은 요즘 우리나라 2024년도 2000년도 초반 우리 대한민국의 뭐랄까요, 노인들의 생활상, 노인들의 고충, 어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상황 이런 것을 그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사진에 보는 남은희 씨가 이제 파킨슨병에 있고요. 왼쪽에 김용욱 씨도 극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남은희 씨 앞에서 누워서 이제 소변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오줌을 싸는 그런 광경도 보이고, 시대적으로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병에 걸려 있죠. 70대 후반으로 극 중에서 나오니까. 더군다나 남은희 씨는 이제 박근영 씨가 뇌종양이 굉장히 크게 퍼져 있는 것도 병원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극 중에서 박근영 배우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청년 회장입니다. 남해군에서. 그런데 박근영 씨가 딸한테도 뇌종양이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랬겠죠. 그 남은희인 옛날에 작사했던 남은희가 남해 우연히 왔다가 병원에서 남자친구인 박근영 씨가 뇌종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희 씨, 김용욱 씨, 그리고 박근영 배우님은 세 분 다 노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극중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은희 씨하고 김용욱 씨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옛날 여고 동창인지 친구를 찾으러 가볼까? 시도 낭송하고 합창도 같이 했던, 그러면서 그 남은희 씨하고 김용욱 씨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그 동네 주민이 벌써 집도 내놓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자식들이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수소문에서 알아본 곳이 그 남은희 씨와 김용욱 씨의 친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면은 요양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소. 두 배우가 찾아가니까 그 친구는 요양보호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두 발이 묶여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대화의 장면이 요즘 시대에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 또 자제분들이 생각해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요. 아주 연기가 요즘 소풍에서는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소풍을 한번 보시고, 자제분들은 부모님을 소풍을 보여드리고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두 배우하고 그 이제 요양보호소에 있는 사람 그 배우하고 대화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조금은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너네는 이제 둘이서 우리 이 요양소 와서 같이 셋이서 지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 그 요양보호사에 있는 그 배우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에 올 생각을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요양보호사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요양보호사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둘이 맞벌이 해야 되고, 아파트를 갖다가 서울에 서초동에 샀는데 20억인데 5억을 빌렸는데 둘이 맞벌이를 남자고 여자고 해야지 그 빚을 갚기 때문에 맞벌이 하다 보면 부모님을 못 모실 수 있으니까 요양보호사에 모시면 좀 낫겠지 하고 보내지, 누가 고려장 치르는 거 알면서 자식이 보내겠습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가고 싶지 않지만 또 자식들의 그 생활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또 가는 거죠. 내가 여기 아파트에 애들 같이 있다 보면 힘들겠다, 애들도. 그래서 뭐 자진해서 갈래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타이든 자이든 요양보호사에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의 그 시설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연구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 반찬도 시원치 않고 좀 그렇죠. 친구들 다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손주들도 못 보는 것이죠. 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극중 배우가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사를 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식들한테도 따돌림, 버림받지 않고 내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인 부를 형성을 해서 요양보호소 사무실도 VIP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돈이 뭐 많이 들겠죠. 한 달에 몇백만 원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전히 첨단 시설 되어 있고, 개인 간호사도 있고 개인 의사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바둑도 뜰 수가 있고, 오목도 뜰 수가 있고, 장기도 뜰 수가 있고,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런 요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산림기술사에 합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VIP 요양소에 갈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여기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포스터에는 이제 얼굴이 보이는 분이 박근영 배우고, 오른쪽에 빨간 점퍼를 입으신 분이 나문희 배우님이고, 왼쪽에 파란 점퍼를 입으신 분이 이제 김용옥 배우님이고,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굉장히 오래돼도 죽지 않고 잘 크는 나무들이 있죠. 어떤 나무가 있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팽나무와 원거리에서 보게 되면 그 수간이 비슷합니다. 근데 앞에 보이는 나무, 영화 소풍에 보이는 이 고목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강원도 원주에도 천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짜리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500년, 700년, 300년, 150년 된 느티나무는 남쪽 지방 난대림부터 난대 중부 온대까지, 강원도까지 다 분포가 넓죠. 그런 보호수로 지정돼서 마을의 안녕과 그리고 화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보호수이자 당목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수이자 이런 당목이 많은 것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팽나무입니다. 충청도에 가면, 충남에 가면, 해미읍성에 가면 팽나무 고목이 있죠. 팽나무는 느티나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수간도 비슷하고 아주 고령의 나무가 많죠. 시골에 가면 논가운데 조그만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들이 팽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노거수입니다. 노거수. 또 어떤 나무들이 있겠습니까? 당목으로, 보호수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가면 절이 있습니다.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 내에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은행나무도 원주시 반계리에도 큰 나무가 있고요. 은행나무가 보호수이자 당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크게 오랫동안 자란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향나무입니다. 향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고수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경상북도 울릉군에 가면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도 향나무가 곳곳에 노고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고수로 많이 있죠. 이 영화에서 이제 박근영 배우님께서 두 친구를 이 이제 느티나무 거목 밑에 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 조상 3대까지 이 나무가 있어서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나무이지 뭐 이러면서 그 나무를 자랑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느티나무는 노고수이고 보호수이자 크게 자라지만은 느티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친구 때문에 수목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느티나무의 잎은 자세히 보이지 않고 지금 원경이지만은 포스터에는 느티나무의 잎은 어긋납니다. 마주 나지 않죠. 어긋납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은 긴 탕원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전은 비대칭 예저이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맥은 잔털이 있고 잎자루에도 잔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과실 열매는 핵과이며 뒷면에 능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아린이 있는데 그 아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식물이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새싹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두껍고 약간 딱딱하게 맨 끝을 보호해주는 부분을 아린 그렇게 부르는데 느티나무의 아린은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의 수간의 수피는 늙으면서 비늘처럼 떨어지고 어린 가지가 가늘고 잔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은 없습니다. 느티나무의 그 수간은 좀 매끌매끌하죠. 그리고 목질은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영화에서도 식물에 관한 것, 또 나무에 관한 것, 그리고 숲 생태, 산림 생태, 산림 환경, 그리고 수목학, 그리고 조림학, 그리고 임업 병영, 뭐 사방,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영화에 나오면 저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띄죠. 아무래도 전공을 그걸 했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산림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엊그저께 우연히 이제 소풍이라는 영화, 제 나이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인 그런 노인의 그 건강, 노인 생활, 노인의 힐링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늙게 9988, 99세까지 88에 살다가 빨리 이제 죽느냐, 이제 이런 것이 요즘 세상의 대세이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복지를 굉장히 상승시켰는데 그 후에 정권 때 많이 다운시켰죠. 이런 복지와도 관계된 것이고 정책, 국가 정책, 또 우리 산림하고도 이제 휴양림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고 쉬러 가고 힐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청 산하에 산림복지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휴양림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숲체원도 국가 숲 캠핑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숲들이 국민의 건강과 힐링 테마 여행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소풍을 보면서 사회의 저편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 복지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경남 남해라는 지역의 바닷가 풍경과 영화배우 세 분이 이제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광경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는 많은 뭐랄까요, 지식도 주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유채꽃도 보시고요, 담쟁이 동굴도 보면서 생각하시고요, 느티나무도 보시고요,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촌놈이 명절에 영화 소풍을 본 그런 감정과 영화 소풍을 보고 느낀 점, 그런 것과 산림기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주저주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소풍 보십시오. 감사합니다.